자, 한 번에 찍다 보니까 뭐 옷은 안 바뀌었는데 첫 번째 문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물리원에 나오기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물리2에 나오는 관성력이라는 걸 알면 좀 편한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하려면 주저주저 이제 말이 길어지거든. 그래도 뭐 어떻게 나오는데 풀어봐야죠. 자, 합시다. 엘리베이터에 놓인 저울이 위에 있는 A, B의 무게를 측정할 건데 지금 1kg, 2kg니까 30이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위에 보면 36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지금 바닥에 있는 저울이 A, B를 몇으로 민 거야? 36으로 민 거야. 왜? 36으로 눌렀으니까. B가 저울을 36으로 눌렀기 때문에 저울도 위에 있는 B를 36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A, B를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3kg니까 3kg에 36이 작용하려면 12의 가속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중력 가속도 G에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A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다. 이렇게 이제 물리2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유형으로 이렇게 알고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2m/s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30일 때 뭐가 일어난 거야? 이제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안 하고 운동 그대로 자, 가속하다가 속력이 있다가 R자임이 0이 된 거야. 30이 측정됐다는 건 30으로 민다는 얘기인데 그게 쟤네 무게랑 똑같으니까 R자임이 0인 상태로 등속해야 돼요. 정지가 아니야. 운동하다가 R자임이 0이 됐기 때문에 등속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보기를 봅시다. 1초일 때, 자, 가속하고 있을 때 A가 B에 작용한 힘, 즉 A가 B를 누르는 힘과 저울이 B에 작용한 힘은 평행관계다. 자, 이게 그냥 뭐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예 머리가 안 굴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입장을 잘 생각해봐. A가 B를 누르는 힘이랑 B가 반대죠. 저울이 B에 작용한 힘은 힘의 작용점이 달라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여기 사이에 적용하는 거고 밑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거야. 작용점이 다른, 합성되는 원인도 다른 힘이 어떻게 평형관계가 될 수가 있어. 물론 원인이 다른 게 작용점이 같으면 평형이 되겠지만 지금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저게 어떻게 합성이 돼요? 자, 정확히 얘기를 해보면 지금 가속도가 2라고 했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R자임이 몇이 돼야 돼요? 지금 1kg가 가속도 2로 가면 2N의 R자임, 밑에는 4N의 R자임을 가져야 돼요. 근데 A가 아래쪽으로 10N의 무게를, B가 아래로 20N의 무게를 받을 거 아니야, 중력을. 그러니까 위쪽으로 얼마큼을 밀어줘야 돼? B가 A를 12로 밀어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36으로 밀어줘야, 봐봐. A가 10으로 누르고 B가 20으로 눌러. 토탈 30이 눌러. 근데 위에 12로 눌러주는 만큼 아래로 12로 반작용이 있겠죠? 12, 12 반작용. 그러니까 토탈, 잠깐만 정리 좀 할게. B 입장에서는 20 본인이 받는 무게랑 A가 반작용과 12가 합성돼서 아래쪽으로 32로 눌린단 말이야. 그래서 36으로 밀어야 R자임 4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자, 그림에서 보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A 입장을 설명해 주면 A 입장에서 R자임이 2N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 B가 A를 12로 미는데 A의 무게가 10N이 있는 거야. B가 A를 미는 거지. B 입장에서는 R자임이 4N이 되는데 이게 밑에 있는 저울이 36으로 밀어요. 저울이 B를 밀어. 근데 거기서 본인의 무게 20N, B의 무게 마이너스 12, A가 B를 반작용이 되겠죠. B를.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억 아까 틀렸다고 했고 니은 1초일 때 지금 가속을 받고 있을 때 A의 R자임은 2N이다. 맞죠? 지금 가속도가 있으니까. 마지막 디귿 3초일 때 등속할 때 A가 B에 작용한 크기. 이걸 풀었는데 디귿을 못 푼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이 좀 달라졌지. 엘리베이터 가속 안 하면 쟤네는 뭐만 상쇄되면 돼?
등속이니까 무게만 상쇄되면 돼. 그래서 A가 아래로 10N의 무게를 받으니까 B로부터 10N의 밀어내는 힘을 받으면 R자임이 0이 될 수가 있어. 그럼 B 입장에서는 10을 미니까 10을 눌리는 반작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받는 20N의 무게와 합성해서 결국 바닥에 있는 저울로부터 30N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울이. 그래서 옆에랑 똑같은 설명인데 가속을 안 하니까 이렇게 크기적으로 조금 살짝 달라진 거예요. 구성 요소는 똑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A가 B에 작용하는 얘 얘기하는 거지. 얘. 이게 10N이냐 물어본 건데 10이 맞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디귿 보기가 맞으니까 이 전체적인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은근 빈도수가 요즘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유형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중력 가속도 10에 대해서 얼만큼 가속도가 총량이 달라지는지 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가속도 구하고 그걸 통해서 R자임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역학대로 푸시면 돼요. 운동 방향 세워서. 그래서 익혀두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를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죠. 중간에 네 번째 줄에 2분의 70배이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첫 줄부터 읽기도 전에 약간 부담스러워요. 뭔가 예쁘지 않은 비율이거든. 근데 저게 뭐 필요하니까 줬을 텐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첫 줄부터 가면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등가속할 거고 T1초일 때 첫 번째로 P가 끊어진대요. 여기가 첫 번째로 끊어진대요. T1초일 때. 그 다음에 계속 끌려가다가 T2초일 때 R을 끊었대. 여기가 두 번째. 네, 마지막 가다가 쭉쭉쭉 가다가 T3일 때 Q를 끊는데 세 번째.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실 세 구간을 다 끊어내는 문제야. 근데 그때 T1초, T2초, 그리고 0에서 T1초 동안에 가속도가 20분의 7배라고 줬던 거였어. 또 뭘 줬냐면 처음이랑 두 번째 가속도가 방향이 반대다. 이런 것도 준 거죠. 또 뭐 있냐? 마지막 최종까지 Q까지 끊어버리면 BC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어진 게 너무 많은데 문제를 이제 끝까지 읽으셨으면 마지막 줄에 BC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게 정말 중요한 도입이 되거든. BC의 공통점이 뭐야? 빗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제 가속도 파트에서 풀 때 뭐가 중요했어? 빗면 문제가 나오면 빗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곧 가속도의 크기를 상징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가 똑같아요? 얘들이 질량에 곱해져서 빗면 아래로 받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B가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F를 받으면 C는 아래쪽으로 EF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BC가 질량이 2배 차이 나니까. 또 나머지 3mg 그 다음에 여기 mg 이렇게 처음에 각각 가하는 힘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마지막 조건이 없었으면 BC를 저 빗면 아래로 작용한 힘을 다 다른 미지수로 작용해야 돼서 식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다 연결되어 있을 때를 봅시다. 첫 번째 자 0에서 T1초인데 자 그러면 질량 다 더하면 몇 나와? 5에다가 9에다가 1이니까 10m이네. 10m 거의 곱할 가속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힘을 다 합성하면 3mg 일단 다 보여줄게요. 플러스 F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가속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20분의 7배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20분의 7A가 생겼다. 그래서 두 번째 가속도를 A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끊어진 후에 첫 번째 여기 끊어진 후에 보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 B, C, D를 덩어리로 볼 거야. 첫 번째 끊어진 후에는. 자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힘이 뭐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MG랑 EF 쪽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F에 EF 빼고 순서는 똑같이 할까? 여기도 질량 가속도 먼저 할까요?
여기도 나머지 3개 더하면 6에다가 7. 7m에 가속도 A. 이게 기준으로 20분의 7 배웠으니까 는 F에 마이너스 2F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 자,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이걸 얘기한 거니까 가속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크기는 20분의 7배가 맞는데 마이너스로 부호를 가지고 달라진 방향을 표기를 해주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세 번째. 자, 그럼 세 번째. 위에 있는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자, 7ma가 눈에 겹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밑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순서를 좀 뒤집어 주고 7ma로 묶어줄게요. 대신에 밑에는 7ma 자체지만 위에는 7ma를 하자니 2분의 1이 붙잖아. 그래서 위에는 전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밑에 있는 거랑 크기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고 할까? 3mg랑 mg 빼면 2mg인데 거기에 2 곱하면 4mg. 그리고 f랑 마이너스 2f 하면 마이너스 f인데 곱하기 2 하면 2f.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1번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는 밑에 식은 이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7mg 는 같다고 한 거니까 7ma구나. 그럼 바꿔주면 f 플러스 mg가 되겠네요. 얘는 2번 식에 전체 마이너스를 해준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넘기고 넘겨주면 3mg가 3f가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f가 mg가 되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게 해결됐으면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대입했을 때 이제 나머지 값들이 계산이 될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7ma 가 계산했을 때 몇이 나와요? f 플러스 mg가 되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mg라고 구한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a가 몇이 나와야 돼? 질량 다 나눠주고 7분의 2 g가 나와야 되네요. 이거네. 자, 그럼 이게 지금 t1초에서 t2초까지의 가속도라면 0에서 t1초까지는 뭐야? 20분의 7a였잖아. 그럼 위에 있는 7분의 2에다가 20분의 7을 곱해서 g를 만들어주면 얘가 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약분해주면 10분의 1 g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보면 이게 딱 기억에 물어보더라고. 여기. 그래서 기억 해결. 자, 두 번째. 처음 끊어진 T1, T2 동안 C가 여기 R로부터 이쪽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장력을 구하래요. 장력. 어휴, 그럼 그림을 그려야겠네. 자, 이후에 봅시다. 지금 끊어지고 난 뒤에 보면 자, 이쪽에 B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결돼서 D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크기를 다 구해놨잖아. 이쪽 방향으로 mg, 이쪽 방향으로 mg,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C가 몇이냐 mg, D지. 자, 이 상황에서 각각의 질량도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2m, 4m, 그리고 밑에 m. 자, 가속도도 위에 나와 있잖아. 이게 지금 가속도잖아. 그럼 I자임이 각각 몇이 돼? I자임이 지금 7분의 4mg, 여기 7분의 8mg, 여기 7분의 2mg가 각 물체의 I자임이 되고요. 운동 방향에 맞춰서 장력 결정해주면 지금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이 더 세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이쪽이 더 DC 쪽이 힘이 커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이 크니까 가는 건 저쪽으로 갔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이쪽 하면 헷갈릴 건데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자, 그러니까 장력이 여기서 결정하면 7분의 2가 mg에서 장력을 빼서 남아야 돼. 그러니까 7분의 5mg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도 7분의 5mg. 자, 옆에는 이쪽 연결되어 있는 쪽에는 몇이냐? 이쪽이 커야 되니까 7분의 4. 7분의 11mg가 되겠네. 7분의 11mg가 되면 되나? 11, 7분의 5니까
mg 하면 7분의 12니까 7분의 8 나오나요? 아, 여기 2배지. 여기 2mg. 그러니까 7분의 19에서 11 빼면 8 나오겠네. 맞잖아. 여기 EF라고 했으니까. 여기 설정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장력이 다 결정이 됐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I점이니까 얘를 물어본 건데 7분의 5가 맞네, 지금. 자, 마지막 디귿. Q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0이랑 두 번째, 2배래. 그럼 지금 여기서 Q에 작용한 힘을 구해놨단 말이야. 7분의 11이라고. 그럼 우리는 아예 다 끊어지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서 장력을 확인해보면 디귿을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와.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몇 M이죠? 3M짜리 A가 있고. 이거 수평이 안 맞긴 한데, 대략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2M, 4M, M. 자, 여기에 값도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값이 다 주어져 있는 문제다. 해서 손쉽게 푸시면 돼요. 여기 mg, 여기 빗면 아래로 2mg,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mg. 그리고 각각의 i자임은 여기 10분의 g 곱해서 10분의 3mg, 그 다음에 10분의 2mg, 10분의 4mg, 10분의 mg. 내가 곱할 때 약분을 안 하는 이유는 장력 계산할 때 양쪽 대소관계를 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약분을 해서 계산해버리면 다시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약분이 돼도 웬만하면 그냥 표현해놓고 최종적으로 크기 결정할 때만 마지막에만 약분을 하는 걸 추천을 할게. 그러면 장력 여기 몇 나와야 돼? 지금은 A, B 쪽이 더 커서 절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3에서 10분의 3이 남아야 되니까 10분의 27mg가 장력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 자, 잘 봐야 돼. 여기에 10분의 27mg가 아래로 당기고 B 본인의 무게에 해당되는, 무게 일부에 해당되는 mg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으로 토탈 몇이? 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 아래쪽으로 10분의 37mg가 당기는 건데 뭔가 장력을 빼서, 뒤에 있는 장력을 빼서 10분의 2가 남아야 돼. 그럼 뒤에 있는 장력은 몇이라는 소리야? 10분의 35mg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0에서 T1초까지 장력이 이건데 5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7mg가 구했어야 되는 값이네. 길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2분의 7과 어디 갔어? 7분의 11을 비교하는 건데 단순히 2배냐고 물어본 거니까 누가 봐도 2배가 아니죠, 지금. 그쵸? 얘가 누가 기준이지? 그쵸? 이렇게 2배냐고 물어본 건데 지금 2배가 7분의 11에 2 곱한다고 2분의 7이 되진 않잖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틀렸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지금 프리 다이어그램이라는 방식도 썼고 운동 방정식 썼고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이 굉장히 탄탄해야, 기본기가 탄탄해야 오래 걸리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것만 해도 한 10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학교 시험은 웬만하면 다 쉽겠죠. 그래서 내가 준 그 날은 거의 손도 못 댔을 건데 지금 이걸 최소한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체득을 하세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가 곧 가속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는데 두 A, B랑 C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기울기를 주지 않는 이상. 자, 그런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A, B, C의 질량이 모두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설정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F, 여기에 있는 F는 둘 다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F가 다르니까 좀 구분을 좀 합시다. 대문자, 소문자로.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끊어진 거지 이제. F 그대로 있고 여기도 F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 그대로 있고 이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가속도가 연결해보면 여기가 A라면 플러스 A라면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A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는 순서대로 연결신경은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 가에서 6배이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무슨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F&MA 운동 방정식을 세웠을 때 EF 마이너스 소문자 F가 세 개 질량 똑같다고 했으니까 다 소문자 M 질량 설정해주면 3M에 대해서 A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반대가 됐다는 건 이 소문자 F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사이에는 F 마이너스 F가 EM의 6A가 됐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뭐를 일단 구할 수가 있어. 지금 얘가 12MA니까 위에 있는 이 식에 비해서 곱하기 4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오히려 여기 좌변에 4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다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8F 마이너스 4F가 F 마이너스 F가 돼야 되고요. 정리해주면 5F가 넘어가면 9F가 돼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할까? A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대문자 F, 아니지 소문자 F를 정의를 해줍시다. 얘가 5분의 9F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 정리했을 때 이게 5분의 9F니까 얘가 5분의 10이니까 여기 전체 식이 5분의 1F가 될 거고 밑에도 5분의 9F, 4F면 5분의 4F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대충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끊어지고 난 뒤에 BC는 중력밖에 안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 지금도 에너지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건데 자, 해서 B가 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할 건데 되돌아왔을 때 P점을 지나는 속력이 V로 똑같을 거예요. 같은 높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은 높이에는 같은 속력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뭐를 일단 가정할 거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가 왕복하는 동안 A가 얼만큼 가서 얼만큼 빠르기가 됐냐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할 거야. 그래서 B가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이 대칭적으로 같은 운동이라 같거든요. 그래서 갈 때만 봅시다. 자, 보면 0이 되는 거지, 정지하니까. B 입장에서. B 갈 때. 그래서 0은 V에서 마이너스 6A의 T가 될 거예요. 가속도가 6A라고 지금 처음에 설정해놨죠. 그래서 6A로 작용해서 T가 되는데 그러면 T는 뭐가 정의되는 거야? 6A분의 V가 설정이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왕복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T가 3A분의 V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A가 운동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A를 그냥 갖다 쓰면 틀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이 A는 뭐야?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잖아. 지금 근데 A 입장에선 분리돼서 혼자 F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가속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이 A에 대해서 몇 배인지가 구해져야 이 시간 표현식에서 A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인 거지. A에 대한 가속도. 혼자 질량 A. 근데 힘이 F.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 위에 얘든 밑에 얘든 F와 MA에 대한 식이, 관계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그죠? F 능꼴로 하면 오른쪽이 15 MA가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A가 혼자 F를 받을 때 가속도는 15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A가 갖게 되는 도다의 속력은 처음 속력 V에 가속도가 15A나 받을 거고요. 총 운동 시간은 3A분의 V만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약분 해주면 최종적으로 V에 5V를 더하게 되니까 얘가 6V의 도다의 속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답이 6V가 2번에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해서 그렇게 마냥 쉽진 않아요. 뭐 풀이에 사용한 수학적인 공식적인 부분을 보면 몇 개 쓴 건 없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 문제 상황이 정확히 인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회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게
풀이다가 한번 끊어갔는데 내가 설마 했던 풀이가 맞는 풀이였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자, 물리 2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빗면에서 물체가 받는 무게가, 그러니까 중력이 이쪽으로 mg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빗면의 기울기 세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세타에 대해서 빗면 아래로 사인 값의 비율만큼 mg 사인 세타가 적용되어서 빗면 아래로의 I자임이 형성된단 말이야. 저런 사실을 알아야만 저 기울기에 의해서 일정 비율만큼 중력이 감소해서 빗면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런 사실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볼게. 자, 처음부터 각각의 질량이 제시가 됐고 PQ에 의해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상황에선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정지니까 3mg와 A에 작용하는 3mg와 C에 작용하는 11mg의 차만큼 B가 빗면 아래로 8mg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어야 저기서 사인 세타까지는 몰라도 빗면에 의해서 중력의 얼만큼 비율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이제 비율로 작용을 했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현재 8mg는 라지 mg 무게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비율 자, 율 이런 상태에서 이 비율을 정의하면 뭐가 되는 거야? 는 G 날아가니까 라지 m분의 8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풀면서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수학적으로 좀 많이 꼬여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옆에 이렇게 나처럼 BC를 바꾼 상태에서는 얘는 명확하죠. 3mg.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몰라요. 라지 mg. 근데 문제에서 뭐 하나 더 줬냐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이 12mg다. 여기도 12mg다. 이걸 줬어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운동만에 세우면 뭔가 되게 더럽게 나와요. 지금 작용하는 모든 힘을 문제 준 거 말고도 표현을 해보면 이 C 아래로 작용하는 F도 있을 거고 지금 사이에 A랑 C 사이에 작용하는 줄에 장력 T도 있을 거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설정된 변수가 너무 많아. 문제에 있는 대문자 M인 미지수, 장력 T 미지수, C가 빗면 아래로 받는 인 F 미지수. 그래서 좀 줄이기 위해서 저 F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F는 역시나 11mg에 저 C의 무게에 곱하기 비율이 적용된 거니까 라지 m분의 8m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얘는 크기가 라지 m분의 88m 제곱 G가 되는 거죠. 뭔가 예쁜 형태는 아닌데 이게 좀 필요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A, B, C에 뭔가 공통적인 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 2개씩을 엮어서 연립 방정식을 풀 것 같은데 보니까 질량이 얘가 명확하지 않아요. B가. 그래서 일단 운동 방정식을 다 세워보고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T-3mg가 뭔지 모르는 3m의 가속도 A가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C 순서대로 가자. 중간에 C 같은 경우에는 12mg인 장력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여기 지금 해놓은 라지 M 88m제곱 G는 11ma 이렇게 F는 MA가 운동 방정식이 성립할 거고요. 세 번째, 지금 마지막 B가 라지 mg 마이너스 12mg 했을 때 라지 m A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웠을 때 결국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 가속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식을 엮어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일단 1, 2번씩부터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일단 얘가 이항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t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mg 마이너스 3ma로 대입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2번식이 뭘로 바뀔 거냐? 2번식. 자, 여기다가 이게 연계되는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서 바로 연달아 쓸게요. 자, 12mg랑 마이너스 3mg랑 해서 9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3ma, 마이너스 3ma는 이항돼서 여기에 들러붙을 거고요. 뒤에 있던 마이너스 라지 m분의 88m 제곱 g가
14MA를 정의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동류항이 아니죠. 그죠? 같은 수인, 소문자 M을 하나 날려주고 분모에 라지 M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전체식에 라지 M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9 라지 MG 마이너스 88 MG는 14 라지 M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3번에 있는 식이랑 엮을 거야. 그럼 3번에 있는 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MA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MA랑 저기 있는 MA랑 섞어주면, 즉 라지 MG 마이너스 12 MG를 섞어주면 이제 변수가 라지 M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 14 라지 MG에 마이너스 14 곱하기 12 MG가 돼야 돼요. 아무래도 이거 우리가 평소 외우는 값이 아니니까 계산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될 거니까 정리해놓고 약분하는 식으로 좀 부피를 줄여가자. 그래서 라지 M을 구해야 되니까 9를 넘기고 나머지 넘겨주면 최종적인 식이 뭐가 돼요? 지금 9가 넘어오면 5 라지 M G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 더해지겠죠. 그래서 14 곱하기 12 MG 마이너스 88 MG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부피가 근데 줄어들진 않네. 자, 지금 보면 4 그나마 좀 묶어서 6도 되나? 12가 되나? 12도 안 되네. 4 말고는 묶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개수만 미리 계산을 해두려고 하는 건데 4로 묶어주면 14 곱하기 3 마이너스 4니까 2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 4, 42 42에서 22 빼니까 빼면 20 되고 4 곱하면 80 되겠네. 되니? 그래서 80mg가 최종적으로 보이나 여기? 턱이 걸려가지고 80mg가 5 라지 mg가 된 거니까 따라서 라지 m이 나누면 16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있는 기억을 구했어요. 애매하게 틀렸네. 15m이 아니라 16m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럼 얘가 계산이 됐으니까 위에다 대입이 되면 이제 우리는 뭐 두고 할 수 있어? 나머지 가속도까지 다 정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식에다가 16m을 대입해주면 12mg랑 빼서 4mg가 16이죠. 16ma다. 이런 식이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4니까 4m에 4분의 1g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건 맞네. B의 가속도. 자, 마지막 장력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어느 쪽 장력? A쪽 장력. 지금 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T를 구하려면 어디다 넣는 게 좋아? 가속도까지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저 맨 위에 있는 1번식에다가 가속도를 대입해서 T를 정의하는 게 좋아. 그러면 T는 3m에 4분의 1g에 넘어오면 플러스 3mg가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몇이 돼요? 계산하면 4분의 3에 3 더할 거니까 3, 4, 12, 3, 4분의 15mg가 맞겠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4분의 15까지 맞으니까 최종적인 답안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디귿이 있는 5번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 시중에 나온 자이스토리 같은 이제 기출문제 모아둔 되게 크고 비포 사이즈의 두꺼운 책들 있잖아. 거기 기출문제 중에 내 기억에는 뭐 거기가 굉장히 과거까지 있진 않지만 최근 뭐 5년, 8년 사이에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모든 브랜드 다 뒤져도 서점에 있는 웬만한 브랜드 다 풀어봤기 때문에 두 문제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지금 물리 원에서 많이 오버스펙이야. 그래서 우리가 풀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뉴턴의 두 번째 강의가 좀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가 섞여 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물리를 완벽히 이해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인공지능처럼 빅데이터, 정보 수집을 통해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공부하는 게 아마 물리 실력을 단시간에 올리는 데는 좀 더 좋을 거예요. 완벽히 이해하고 푸는 거는 정말 뭐랄까 축복받은 극소수의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서 많이 곱씹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 당장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